평범한 사람은 미루고 성공한 사람은 매일 거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들으시면 좀 허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비법이 아니어가지고 그 셋 다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알지만 안 해서 사실 제자리 돌듯이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내가 벗어나고 싶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거르지 않고 그냥 합니다. 습관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가 왜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뭔가 해보곤 있는데 왜 제자리인지 답이 나오실 겁니다. 저는 지금 11년 차 강사이고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휘릭북스 차휘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막 뭐가 잘나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고 자신감도 없고 막 뭘 잘하는 게 없어서 이렇게 쭈구리처럼 쭈글쭈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제대로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실행하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또 절대로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네 번째 책이 이제 곧 출간 예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도 경험하면서 제가 실제로 겪은 변화가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나는 왜 노력하는 데인데도 제자리이고 열심히 사는데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지 그 답답함이 풀리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노력의 양이라기보다는 구조가 조금 더 많이 중요합니다. 노력의 양보다 구조. 이 구조는 막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 사실 오늘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르지 않는 세 가지 습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기록하기, 세 번째 아웃풋입니다. 채워 넣고 그거를 기록으로 붙잡고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밖으로 내보낸다. 이 세 가지의 구조가,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그 구조가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삶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풋인데요. 인풋은 가장 간단한 거는 읽기, 독서가 있죠. 무조건 독서다라는 건 아니지만 독서를 비롯해서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죠. 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책도 엄청 많이 읽고 유튜브 강의도 엄청 많이 듣고 인강도 엄청 많이 듣고 오프라인 강의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공부해야 돼? 하면서 억하심정이 드실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얼마나 더 책을 더 읽어야 삶이 나아지는 거야? 하면서 좀 얼마나 더 돈을 들여서 강의를 들어야 돼? 하면서 좀 억울한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인풋은 해야 되더라 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 백만장자 시크릿 하브에커가 쓴 책에서 보면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상황에서 계속 쳇바퀴를 돈다던가 한다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인풋이 필요합니다. 인풋의 대표적인 인물은 또 워렌 버핏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한테 매일 500페이지씩 읽어라. 지식은 복리 이자처럼 쌓인다. 근데 다들 이거를 안 한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매일 500페이지씩 읽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1년에 책을 50권씩 읽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읽는 게 아니고 공부를 덜 해서 읽는 게 아니죠. 충분히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을 읽고 계속해서 인풋을 했다는 거죠. 바쁜데도. 엄청나게 바쁜데도 그렇게 한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만큼
가져다 주는 게 있다. 근데 복리의 무서운 점은 초반에 티가 잘 안 난다는 거죠.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씩 뭐 0.1%, 0.5%씩 계속해서 인풋을 해 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배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1년 동안 1%씩 매일 플러스를 하면 37배의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이나 뭐 이렇게 되면은 별 차이가 안 나죠. 나도 별 차이를 못 느끼고 다른 사람도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복리로 더하면서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말한 500페이지는 좀 부담이 클 수 있죠. 저도 부담이 되는 분량인데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막 엄청 바쁜 일상 살 때 저도 지금 막 강의 다니고 막 강의 준비하고 막 이동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촉박한데 그냥 강의 하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책을 읽습니다. 중간에 강의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뭐 자투리 시간이라도 활용해서 이렇게 독서량을 채웁니다. 두 번째 습관은 기록입니다. 붙잡아 두는 거죠. 내가 인풋한 걸 붙잡아 두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히 읽어도 책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날 때 있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어디서 뭔가 배웠는데, 책에서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할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읽었던 책을 누군가 올해 저에게 추천해줬는데 내용이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냥 대강 읽고 넘겼던 책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 책이 좋았다라는 것만 생각이 나고 그 책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나 그 책에서 실천사항 같은 거 한두 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사람의 기억력은 생각보다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물론 기억력 천재들은 괜찮겠지만 기억력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이 다 휘발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400개가 넘는 회사를 만든 리처드 브랜슨은 기록을 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잃어버린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하고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항공사가 있는데 이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이 회사는 냅킨에 끄적이면서 했던 그 기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리처드 브랜슨은 수첩이 없는 날에는 그냥 여권에다가도 메모를 했다고 해요. 저는 여권에 메모 못하겠는데 여권에 메모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평생 수천 페이지짜리 노트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천재라서 노트를 쓴 게 아니라 노트를 써서 천재가 됐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그래서 기록은 외장하드, 내 머리에 외장하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는 저장 장치가 아니라 사실 처리 장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저장하려고 하면 처리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저기 지금 뒤에도 보이시지만 여기저기 그냥 포스트잇에다 써서 그냥 집 곳곳에다가 막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계속 보면 생각이 나서 의도하지 않아도 막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포스트잇이 막 되게 종류별로 막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크기로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다닐 때도 그냥 가방에 포스트잇 하나는 무조건 넣고 다녀요.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막 급하게 메모할 것들 있으면은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어디다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강의한다던가 좀 그렇게도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해놓는 게. 그리고 아웃풋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내보내는 거죠.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글로 써서 꺼내는 건데 이게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실력은 세상의 눈에서는 없는 실력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도 내 머릿속을 모르고 아무도 내 실력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써서 세상으로 꺼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고수가 됩니다. 실력은 분명히 있어도 내가 그동안 쌓아서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내공이나 그런 게 있더라도 영향력이나 나한테 필요하거나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거나 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글을 써서 블로그에 발행을 하든
뭐 어느 SNS에 꺼내든 뭐 책을 써서 출간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글이 나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해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글을 써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글을 써서 세상으로 꺼내시기를 추천드리는 건 글을 써서 혼자서 간직하기보다는 진짜 발행, SNS로 발행을 하든 책을 출간해서 세상에 내놓든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책을 써서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순 있는데 사실 책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을 만들어주고 많은 기회들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도 제가 쓴 책이 많이 안 팔렸는데 이렇게 많이 팔리지도 않고 막 그랬지만 그럼 오히려 그 책들이 저에게 기회가 돼줘서 좋은 그 다음 스텝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글을 써서 세상으로 꺼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글 잘 못 쓰는데 세상에 꺼낼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복하면 늘어나더라고요. 저도 글을 심각하게 못 써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독후감 꼴찌를 할 정도로 글쓰기를 심각하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글을 출간할 정도까지는 된 게 그래도 그냥 계속 썼더니 가능해졌거든요. 물론 좋은 스승님도 만나서 제대로 배워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배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또 쓰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꼭 하는 세 가지.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기록하기, 세 번째 아웃풋, 세상에 꺼내는 아웃풋.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가르는 거는 재능이 아니라 이 구조를 가지고 실행을 했느냐, 실행을 하지 않느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대부분 잘 안 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뭐 제 주변 지인들이나 수강생들이나 힘들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서 고민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다 보면은 제가 글을 써보면 이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행한 수강생, 실행한 의뢰인들도 분명히 있었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행한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실행하지 않은 분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막 대단하고 잘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아직 하고 있고 아직 배우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인데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은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영상을 만들고 또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같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많은 부분들을 내가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